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폭삭 주저앉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다 정말 시장 망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기관들, 세력들이 보기에는 작은 푼돈 수준이겠지만 우리에겐 목숨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산이 걸린 이슈인데다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리워드 테이킹과 리스크 테이킹의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너무나 큰 리스크 테이킹이 현실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시장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바라볼 때 탑 플레이어들, 이 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 있는 존재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거대 세력으로 불리거나 실제 세력처럼 활동하는 헤지펀드 또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의 돈을 때려박은 기성 레거시 금융들의 모습을 보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터카드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마스터카드 CFO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규정하면서 꽤나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런 멘트 자체가 엄청 의미가 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기보다 기존의 마스터카드의 행보들, 이를테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실무적인 상황이나 암호화폐 업계의 상징적인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대주주라는 이런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력 뒤에서 세력을 밀어주는 실질적인 세력,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스터카드의 최근 행보에 있어서 이번에는 웰스파고가 나름의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인터넷이나 자동차, 전기 발명과 같은 혁신이라고 꽤나 추켜 세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산 클래스로 사실상 인정해버린 겁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초기 인터넷 시장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혁신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미국의 4대 은행 가운데 한 곳, 또 마스터카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백업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기성금융, 이 웰스파고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딱 지금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흐름이 어지럽기도 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글로벌 변수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다 이 시장 다 꺼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은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대 자본 세력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멘탈을 좀 더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4대 은행 가운데 한 곳입니다.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더니 한 달 뒤에는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 등록까지 마쳐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보였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 제시, 또 평가 수준이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로 시장에 들어와 버렸던 겁니다. 지난해 12월 웰스파고는 꽤 의미심장한 계획을 HSBC와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환 거래 정산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두 은행 사이에서 미국 달러나 캐나다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외환 거래를 처리할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지금 리플이나 JP모건이 구축해놓은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과 비슷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웰스파고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은행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혁신체 혜택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왔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2019년 웰스파고가 직접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면서 이른바 웰코인 프로젝트를 공개했던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웰코인은 해외 송금 결제와 각국 웰스파고 지사 사이에서 이 국제 거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내부 정산과 결제 추정용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이렇게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나름 블록체인을 통해 자체 적용한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을 하면 이게 느린데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싸리 자사기관들끼리의 국제 송금은 자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진행하겠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웰스파고는 2019년 지금 리플이 선보이고 있는 국경 간 송금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웰스파고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2016년부터 블록체인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스위프트 느리고 비싸다고 욕 많이 하지만 실제로 스위프트를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여겼던 거대 금융기관은 이미 아예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그것도 오래전에 구축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웰스파고는 이미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었고, 이걸 HSBC와 함께 사용하면서 활용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한 게 지난해 12월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HSBC 역시 암호화폐 산업의 세력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성 레거시 금융 가운데 한 곳입니다. 보통 그레이스케일의 배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 이미지 한 판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대주주인 마스터카드를 만든 4대 기관의 자금, 이 내역, 브랜드 이름을 보면 웰스파고와 유니온뱅크, HSBC, 시티그룹의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력 자본의 백업 플레이어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기성 금융 세력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은 물론 JP 모건, 리플 등의 이름까지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늘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생각거리들을 참 많이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 뒤에 기성 거대 금융 자본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돈 냄새에 환장한 놈들이 다 달라붙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쩍 이들 기성 금융 자본 세력이 암호화폐 시장의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든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소 많이 상당히 차별화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크립토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전폭적으로 띄우는 것이나,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정식 자산 클래스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판때기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스닥의 움직임도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크립토 인덱스를 정식 제공하는데 구성 자산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다, 스텔라룸, 파일코인 등 11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와 겹친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벌고 나도 벌고 그런 그림인 겁니다.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인 나스닥의 홈페이지만 봐도 크립토 산업을 바라보는 나스닥의 현재 관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어떤 기업이든 홈페이지 대문 첫 화면에는 가장 그 기업이 노출을 원하는 내용이나 가장 돈이 되는 내용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현재 나스닥 홈페이지 대문에는 영상 하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직불카드와 크립토 신용카드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처음 보고 와 진짜 골 때린다, 저도 우연히 본 건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크립토 카드, 신용카드 홍보를 나스닥이 홈페이지 첫 화면 대문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에서 요놈 돈이 저놈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 될 수 있고 그런 커넥션의 일부를 약간 낮은 단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런 보고서를 발간한 금융기업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초기 인터넷과 유사한 투자 기회다. 적절한 규제안이 나온 뒤에 암호화폐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투자 옵션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한다.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과거 사람들이 인터넷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었거나,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곳 바로 웰스파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적인 상황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 이번에 웰스파고가 발표한 크립토 보고서 내용을 다시 바라봤을 때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디지털 자산이 인터넷과 자동차, 전기의 발명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인터넷의 구성 요소다. 새로운 가능성과 투자 기회를 동반할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우체국과 음원 산업, 유선 전화, 지역 뉴스 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돌이켜보면 디지털 자산이 구성 요소로 포함된 가치의 인터넷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치의 인터넷이 시장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 강화, 기술의 실패, 처리 보관 등 운영, 가격 변동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 중심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 사진, 텍스트 이런 정보로 채워진 기존의 인터넷 영역을 넘어서 사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었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돈과 대출, 증권 등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웹3 시대의 모습,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시대의 모습을 꽤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입, 디파이의 대중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가치 평가를 받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NFT로서 가치 저장, 판매, 교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 디파이를 통해서 기성 중개 금융사 없이 더 간단하고 더 빠르게 돈과 가치가 인터넷 공간, 웹3 공간, 블록체인 공간을 막 이렇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크립토 보고서를 통해서 단순히 디지털 애셋이 짱이야, 이게 돈이 돼, 이게 미래야,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담고 있는 비전적 가치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비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이 산업은 명확한 방향성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꽤 길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의 상황들입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시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변화 상황이 아니라 인터넷이 10년의 시간 속에서 1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변화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더 적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길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는 2025년, 또 2차적으로는 2030년 이렇게 계략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라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보이는 움직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인식되고 또 내 투자에 있어서 적용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뚫어내려는 시도를 꽤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0달러 위로 잘 올라서 주기만 하면 28,000달러에서 3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세적인 기준점들,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판때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조금 더 멘탈이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원하시는 목표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웰스파고 크립토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전문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